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24년에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지 좀 돌아보면서, LTO를 어떻게 운영해왔고, 그 다음에 25년에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4년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연말로 가면서 부정적인 이벤트가 되게 집중되면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든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올해 중반부터 해가지고 금투세 도입이 굉장히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결정권을 보유하는 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11월 4일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올해 투자도 해피엔딩을 맞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2월 10일에 금투세가 최종 폐지되었죠. 근데 바로 다음날인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사실은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압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합리적으로 좀 더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는 사람이었다면은 모두가 다 트럼프가 압승할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선거 결과 나오더라도 주가의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압승하면서 트럼프 2기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될 여건이 마련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를 좀 생각해보자면은 한국은 되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잖아요. 그리고 B2B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유무역이 이제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 관세 인상, 보호무역 기조 확대 같은 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은 사전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를 급락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했고, 한국을 합리적인 선진 경제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서 발생한 탄핵,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이 진행되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 증시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자율이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자율을 다시 이제 내린다라는 결정이 이제 내려지고 실제로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좀 세계 증시가 나름대로 훈풍을 타고 있었는데, 그런 증시하고 동행해 오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연중 고점에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벤트 때문에 급락하게 되었고, 정말 이렇게 쭉 떨어지는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투자자가 흔치 않은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투자자는 뭔가를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왜 특정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개별 투자나 아니면 매매 결정이 충분한 근거와 숙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졌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 투자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소폭의 수익으로 24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익 여부보다는 24년에 업데이트한 몇 가지 투자 원칙들이 어떤 거였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아무리 커도 예정 수준 이상의 비중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GIP 비중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6만원에 도달했을 때도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많이 내려오면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10억 원 이상의 평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주식들에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고, 앞으로는 정말 아무리 확신이 크더라도 비중을 절대적인 예정 수준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하고는 반대되는 부분이 인카운유 서비스에서 액면분할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그 전에 이제 액면분할 같은 게 있었을 때 좀 주가가 그 이후에 많이 내렸던 거를 떠올려가지고 상당한 지분을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액면분할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가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괴로운 나날을 보냈었고, 좋은 기업의 지분은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는 한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제 커버 기업 중에 하나죠. MI텍에서도 소폭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MI텍은 25년에는 더 나은 경영하고 자본 배치로 기다린 기간에 큰 폭의 수익으로 보상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오플로우에 대한 건데, 사실은 제가 장기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라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투자였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인슐렛이라는 기업이 이제 제기했던 가처분에 한해서는 이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고, 과감히 투자해가지고 수익도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오플로우가 장기적으로 동행할 기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결정을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JRP가 하락해서 제 투자가 많이 코너에 몰렸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결국 만에 하나 가처분해서 이오플로우가 패소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치명적인 손실을 보이는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아무리 투자 아이디어에 확신이 있더라도 이런 비중을 늘려가지고 제가 코너에 몰리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궁극적으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리하는 뇌를 읽으면서 이런 결정의 수를 줄여야 된다에 대한 뇌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끊임없이 결정과 판단을 강요하는 단타나 아니면 모멘텀 투자 방식, 이게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투자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검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구성한다라는 어려운 과제죠. 이걸 한 번에 할 필요가 없고 좀 더 쉬운 과제로 나누어 수행하면 된다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래서 앞으로 LTO 운영하면서 좀 더 쉬운 질문, 좀 더 세분화된 질문 6가지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나눠가지고 LTO 멤버들이 분업해서 이 6가지 질문에 대답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커뮤니티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는 24년에는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4년차 접어들던 스터디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다른 스터디를 운영하려고 해봤는데 그것도 잘 운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 사실 저도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다음에 지지를 바라고, 다음에 생산적인 비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은 의지도 강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넓은 길이다 라는 데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 결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투자 방식을 알리고, 다음에 비판과 검증을 구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최종적으로 낸 결론이었고, 이걸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 유튜브 플랫폼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채널, 카카오톡 채팅방, 네이버 카페,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개설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모든 거는 하나의 목표로 통합니다.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정보가 가치 있다라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 가치 투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용 같은 것도 좀 지출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과정 속에서 제 투자 방식이 더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실수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그게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올바르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거를 잘 검증해서 자신만의 투자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5년에는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많은 분들이 LTO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 성과를 증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같이 할 동료가 좀 더 있다면 그 길이 훨씬 즐겁고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위에 말씀드린 6가지 카테고리, BM, 성장성, 경제적 혜자, 자본 배치, 그리고 이익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분할된 논의가 차츰 심화되길 바라고 있고, 물론 지금 수준의 논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유용한 투자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 혜자의 근거로서 네트워크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 적은 부담으로 더 큰 효용을 이 커뮤니티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선순환을 인식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씩의 힘을 모아준다면, 어떤 공동체보다도 이렇게 원기용 모으듯이 모아준다면 어떤 공동체보다도 유용한 정보를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던 모집글인데, 리포트 업로드, 뉴스 업로드, 리포트 뉴스 정리, 메가 트렌드 분석, 피드백,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면서 저와 그리고 스터디원들끼리 신뢰관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다음에 충분한 사람이 모였다고 판단될 때, 혹은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기게 되는 시점에 좀 더 심화된 단계로 실제 투자 아이디어를 분업해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이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연말 인사를 드리면서 같은 길을 걸어달라고 좀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24년도 리캡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